저는 30대의 남성이고 얼마 후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아내의 직업은 의사, 저는 금융권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유복한 아내의 집안 배경과 달리 저는 어려서 저를 버린 엄마 덕분에 친가 쪽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아내 집안에서는 저를 사윗감으로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도 예비 아내와 저의 사랑이 워낙에 견고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서 저와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 내 지갑 속의 사진 말이야? 이 사진 우리 엄마 사진인데 이걸 왜 자기가 가지고 있냐고. 뭐? 이분이 당신 어머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내였습니다. 당신 어려서 어머니께 버림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내가 엄마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사진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지갑 속의 사진이 당신 어머니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럼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엄마 사진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야, 난 우리 엄마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이라고. 뭐? 뭐라는 거야, 지금 대체? 예비 아내의 지갑 속에서 오래전 저를 버린 엄마 사진이 나온 것도 기야말 지경이었는데 우리 엄마를 자신의 엄마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정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효원아, 이 사진 속 네 어머니라는 분 진짜 네 친어머니 맞아?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님이 아니셔. 뭐라고? 안 그래도 당신이랑 동거 시작하면서 말하려고 했어. 난 어려서 우리 부모님께 입양돼서 자랐어.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거니? 내가 원체 내 출생의 비밀에 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내 제일 친한 친구 원경이조차 내가 입양돼서 자란 걸 몰라. 그래도 내게는 일찍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그건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어. 약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양부모님께서는 날 입양하고 친딸처럼 길러주셨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오픈하는데 개방적인 분들은 아니셨어. 그럼 부모님께서 널 입양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니? 그래, 친구들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부모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날 입양한 사실을 숨기셨어. 그리고 내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도 식장 들어가기 직전에 고백하라고. 아니, 입양한 사실이 죄도 아닌데 왜?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에 가치관이 보수적이신 거야. 갑작스레 알게 된 아내의 출생 배경에 대한 사실 또한 충격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양어머니와 저의 친어머니가 얼굴이 똑같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효원아, 네가 입양돼서 자랐다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 양어머니와 우리 친엄마 얼굴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걸까? 성은 씨, 혹시 당신 친어머니 사진 내가 볼 수 있을까? 예비 아내의 말에 저는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친엄마 사진을 가져다가 보여주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고 경악할 정도로 놀라는 아내였죠. 진짜 이분이 당신 어머니라는 거야? 그래, 몇 장 안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사진은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자기야, 아무래도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당장 우리 엄마에게 물어봐야겠어. 효원아, 만약 물어봤는데 너랑 내가 부부로 맺어질 수 없는 사연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저는 갑자기 드라마에서나 봤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사랑하는 효원이와 결혼이 물거품이 될까봐 더럭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기야,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면 몰랐을까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야.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므로 저와 아내는 당장 차를 몰고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갔어요. 사실 저는 처가에서 그리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양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점,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혼자서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는 점, 제가 독하게 노력해서 나름 연봉이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는 있지만 가진 재산도 보잘것 없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재력이 짱짱하고 집안이 좋은 처가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게다가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시자 아내는 고집을 부리며 집을 나와 저와 동거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그래도 당신 부모님 나 안 좋아하시는데 이 사진에 관해 물어보자고 찾아가는 게 과연 잘하는 행동일까? 그렇다고 묻어둘 수는 없는 일이야. 난 어떤 일이 생기든 당신과의 미래 저버리지 않을 거고. 효원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가 맺어질 수 없는 이유라도 나오면 그땐 어쩌게. 제 말에 아내 역시 대답을 못하고 침울한 얼굴로 대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 말 맞다나 묻어둘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에 일단 장모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묻기로 했죠. 밤늦은 시간에 어쩐 일인가?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효원이 너 엄마 아빠 말 거스르고 집 나가 동거할 땐 언제고 밤늦게 기별도 없이 네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쳐들어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미리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 여쭤볼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내는 지갑 속의 장모님 사진과 저의 친엄마 사진을 나란히 들이밀며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친엄마 사진과 엄마 사진이 똑같다는 걸요. 아내는 장모님의 면전에 2장의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이밀었어요. 그 2장의 사진을 본 장모님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죠. 이 사진 속 주인공이 정말 자네 친어머니라는 건가? 네, 그분이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십니다. 자네 친어머니 성함이 어찌 되나? 저희 어머니 성함은 최선자 자자 되십니다. 최선자? 선자 언니가 정말 자네 친엄마라는 거야? 네, 장모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쌍둥이 언니 선자 언니가 자네 친엄마라니. 장모님은 그렇게 오열하시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선자 언니가 병으로 죽은 걸 알고 선자 언니 아들을 찾았는데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제가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쪽 친척 어른들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눈칫밥과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거든요. 돈이 있어서 떠난 유학이 아니라 고아원에 잠시 지내던 때 정말 운이 좋게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떠나게 된 유학길이었죠.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그 독지가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아마 그 기간에 장모님은 저의 행방을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서 저를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엄마, 이 사람이 그럼 엄마 친언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단다, 효원아. 내가 너에게 여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우리 언니, 선자 언니 얘기를 이제는 털어놔야 할 것 같구나. 엄마,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했는데
친언니가 있었단 말이세요? 그래, 우리 언니, 선자 언니. 원래 엄마 대신 부잣집에 입양될 사람이 선자 언니였는데 언니는 날 언니 대신 부잣집에 입양 보냈어. 예비 장모님에게서 듣게 된 과거의 사연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슴 먹먹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요. 장모님과 저희 친엄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로 어려서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최선자, 장모님의 이름은 최숙자. 저희 엄마는 쌍둥이 언니라서 나이 차이도 없는 게 사실이었지만 장모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살뜰하고 믿음직한 존재였다고 하더군요. 숙자야, 오늘 초코파이 간식 나왔다. 너 먹어. 언니, 나는 이미 먹었어. 이건 언니 거잖아. 숙자, 너 초코파이 귀신이잖아. 언니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진짜 내가 먹어도 돼, 언니? 그럼 애들 와서 뺏어 먹기 전에 얼른 먹어, 숙자야. 초코파이 간식 하나도 장모님에게 양보하고 넘겨주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던 독지가 부부가 엄마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요. 여기 고아원에 최선자라는 여자애 있지요? 네, 선자, 숙자라고 쌍둥이 자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부부는 그 쌍둥이 자매 중에서도 선자라는 여자애를 저희 딸로 입양하고 싶군요. 선자를요? 네, 저희가 후원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그 선자라는 아이가 아주 성품이 착하고 똘똘하더라고요. 선자, 숙자가 쌍둥이 자매라나서 혹시 그 두 아이를 함께 입양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입양을 하는 입장에서 쌍둥이 자매를 입양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군요. 안 그래도 저희 슬하에 딸아이가 한 명 있어서 그 두 명을 모두 입양하는 건 좀 무리라서요. 그렇게 엄마를 입양하겠다는 독지가 부부였다고 합니다.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은 독지가 부부가 돌아간 후에 엄마를 불러 그 사실을 말했고요. 선자야, 우리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 오시는 운수회사 사장님 댁 내외분 알지? 네, 당연히 알죠,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그 댁에서 선자 너를 딸로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저를요? 그래, 그 사장님 내외분께서 선자 너를 아주 좋게 본 모양이더라. 저만 입양을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그럼 우리 숙자는요? 그게 말이야,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숙자는 입양 생각이 없으시대. 그럼 숙자를 두고 저만 입양을 가란 말씀이세요? 그 댁 내외분께서 이미 딸이 한 명 있어서 그렇대. 숙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쩌겠니? 선자 너라도 좋은 집에 입양을 가서 잘 살면 나중에 숙자를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고, 안 그래? 원장님, 저와 숙자 둘 중에 한 명만 입양을 할 거라면 숙자를 입양해달라고 부탁드려주세요. 뭐라고? 너 대신 숙자를? 네, 원장님. 제 동생 숙자는 몸도 약하고 제가 없으면 혼자 고아원에서 생활 못해요. 저 역시 숙자 혼자 두고 좋은 집에 가서 양딸로 사는 거 마음이 편치도 못할 거고요. 네 말 진심이니 선자야? 후회 안 해?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원장님. 저는 언니고 우리 숙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사장님 내외분께 숙자가 더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전해주세요. 저 대신 꼭 숙자가 입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원장님.
그렇게 엄마는 운수회사 사장님 댁의 입양 자리를 장모님께 양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숙자야, 지금부터 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 후원 오시는 운수회사 사장님이랑 사모님, 너도 알지? 알지. 맨날 올 때마다 옷이랑 장난감이랑 잔뜩 들고 오시잖아. 그분들께서 숙자 너를 입양하신단다. 정말? 나를?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좋은 집에서 예쁜 옷만 입고 호강하며 살게 될 거야. 그 댁에 가서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 언니, 그 집에 나만 가는 거야? 그럼 언니는? 그 댁에서 너만 입양하신대. 언니는 그냥 고아원에 남고. 그런 게 어딨어, 언니. 나 언니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절대 안 가. 바보 같은 소리 자꾸 할래? 너 이런 좋은 기회가 2번 오는 건 줄 알아? 운수회사 사장님이랑 사모님 마음씨도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너 그 댁에 입양 가면 공주처럼 살 텐데 바보 같은 고집 그만 부려. 그래도 어떻게 언니만 두고 나만 가라는 거야. 숙자야,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건 속상하지만 어쩌니 우리 둘이 고아원에서 같이 고생하는 것보단 숙자 너라도 좋은 집에 입양돼서 잘 사는 게 언니 소원이다. 나만 호강하며 살면 뭐하는데. 그럼 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어른이 되면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언니, 나 그냥 입양 안 갈래. 가기 싫어. 어떻게 언니만 두고 나만 그 집에 가라는 거야. 너라도 가야지, 숙자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 집에 양딸로 가면 너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집에 시집도 가고 얼마나 좋아. 나만 그렇게 호강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난 언니하고 살고 싶단 말이야. 숙자야, 우리가 평생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너랑 나랑 둘 다 고아원에 있으면 대학도 가기 힘들고 고아원 나가서도 고생문이 훤한데 이런 좋은 기회 절대 차버리지 마. 바보같이 울지 말고 언니 말 들어. 언니, 나 언니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눈물의 이별을 하며 혼자서 입양을 가게 된 장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선자 언니 대신에 좋은 집에 입양을 가게 됐단다. 그럼 저희 엄마만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시고요? 그래, 나와 숙자 언니는 울면서 이별을 했어. 삐까뻔쩍한 리무진을 타고 양부모님 댁에 가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단다. 장모님은 저희 엄마 대신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모자람 없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며 호강하며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 혼자 좋은 집에서 맛있는 반찬 먹으며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 하루는 양부모님 몰래 언니를 보러 고아원에 찾아갔어. 양부모님께서 저희 엄마 만나는 걸 반대하셨어요. 양부모님들은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내가 고아원에 있는 언니와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단다. 언니, 선자 언니. 아니, 숙자야, 너 고아원에는 어쩐 일이야?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너 양부모님께 허락은 받고 온 거니? 아니, 오늘 2분 다 지방에 볼 일 있어서 나가셔서 나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를걸? 너 그러다 사장님이랑 사모님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니? 언니도 참 2분 지방에 멀리 볼일 보러 가셨다니까? 너희 양부모님 나랑 연락하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원장님께 들었어.
숙자야, 아무리 언니가 보고 싶어도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고아원에 찾아오고 그러지 마, 응? 어쩌다 몰래 오는 것도 안 돼? 나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숙자야, 언니가 말했지? 우리가 영원히 못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얼굴 보고 살 날이 올 거라고 했잖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자. 언니, 이거 내가 입던 옷이랑 인형 가지고 왔어. 아니, 너 이거 집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나 혼자만 이런 예쁘고 좋은 옷이랑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 너 행여라도 양부모님 아시면 어쩌려고 이런 걸 고아원까지 들고 와. 다 들켜서 혼나기 전에 얼른 들고 집으로 돌아가. 어서. 언니, 이왕 그래도 오늘 왔는데 나랑 조금만 놀자, 응? 그때 고아원 원장님께서 다급한 얼굴로 엄마와 장모님께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숙자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원장님. 너희 집에서 지금 숙자 네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다.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여길 온 거니? 죄송해요, 원장님.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 숙자 너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성화시다. 조금 있으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도착할 거니까 얼른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 죄송해요, 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려주세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고아원에 엄마를 보러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양부모님 만나 호강하며 살면서도 나는 늘 마음속에 돌덩어리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었단다. 장모님은 유복한 집안에 입양된 탓에 남부럽지 않은 비싼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뒤 지금의 장인어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집안은 집안 대대로 의사 일을 하는 병원장 집안이었지요. 장모님께서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양어머니께서 늙음하게 엄마와의 왕래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엄마 소식을 찾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엄마 소식이 너무 가슴 아팠어. 고아원을 나와 언니는 한 남자를 만나 혼전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사고로 죽고 혼자 아들을 낳아 기르다가 언니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구나.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난 고아원 원장님과 언니를 알고 지내던 고아원 동기들에게 직접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요.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반대하던 친가 쪽 어른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말 대신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엄마의 사연에 저 역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여태 살아왔어요. 아마 너희 친가 쪽 식구들이 거짓말을 한 모양이구나. 내가 전해 듣기론 너희 친가 식구들이 살아생전 너희 부모님 결혼을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어떻게 어린 너에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다. 아무리 양부모님이 반대했어도 조금만 더 일찍 선자 언니 소식을 내가 수소문했더라면 우리 선자 언니 아들이 내 사위로 들어오게 되다니.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갑자기 처가에서 환대받는 사위가 되었어요.
아내의 지갑 속에서 그 사진을 제가 보기 전까지는 결혼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동거부터 하다니 제정신인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자네를 사위로 인정 못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전화통화로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터였죠. 저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와 헤어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효원아, 넌 내가 왜 좋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궁금해서 그래. 넌 의사고 직업적으로도 나보다 스펙이 좋아. 집안 환경도 넌 금수저, 난 흙수저인데 왜 나 같은 남자에게 목을 매냐 그 말이지. 성훈 씨는 내가 의사라서 좋았어? 우리 집안이 돈이 많아서 날 좋아했니? 내가 그런 이유로 널 좋아한 거 아니란 거 네가 잘 알 텐데. 성훈 씨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매한가지야. 우리 바보 같은 질문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부모님 허락 떨어질 때까지 동거하면서 두 분 마음 돌아서게 설득해야지 뭐. 나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상훈 씨 마음만 변함없으면 난 다 헤쳐나갈 자신 있어. 성훈 씨만 있으면 난 뭐든 견뎌낼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나로 결혼을 반대하는 아내 집안 어른들을 설득시켜 나가자. 그런 의논을 하던 저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엄마가 장모님의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저는 갑자기 처가에서 환대받는 사위가 되었죠. 내가 평생 우리 선자 언니 못 보고 산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성훈이 널 내 사위로 맞이하게 된 게 다 하늘나라에 있는 선자 언니 뜻 같구나. 진작에 이런 사연을 알았더라면 모질게 자네를 반대하지 않았을 건데 뒤늦게 미안한 말을 전하네. 박서방, 그간 나에게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다 잊어줘, 응? 저는 서운한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비 아내와의 결혼 허락이 떨어진 건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저대로 뒤늦게 알게 된 저희 엄마의 사연을 알고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효원아, 난 여태 친가 어른들의 거짓말로 엄마가 날 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어. 그럼 자기 평생 어머니 원망 많이 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 쪽 친가 어른들은 되도 않는 말로 엄마 흉을 많이 봤거든. 아니, 어린애한테 뭐라고들 하셨단 거야?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날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다고 우리 엄마가. 참, 정말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한들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하지? 당신 혼자 그렇게 괴로울 게 아니라 이참에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면 되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 엄마가 고아원 원장님이랑 어머님 고아원 동기분들 연락처 아시는 것 같더라. 저는 아내 말 맞다나 뒤늦게 엄마의 소식을 제 선에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소식이래봐야 오래전의 과거 일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 눈으로 제 귀로 확인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생활하셨던 고아원을 찾아갔고 엄마와 친하게 지내셨다는 고아원 동기분 한 분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선자 씨 아들 되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네가 선자 언니 아들이란 말이야? 네, 제가 저희 엄마에 관해 여쭤볼 분이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뵀어요. 얼굴이 선자 언니와 붕어빵이네. 솔직히 네가 들어오는 순간 선자 언니 아들이라는 걸 나는 알아봤다. 우리 엄마랑 많이 친하셨어요? 그럼 친하다마다. 고아원 나와서 홀로서기 할 때 무려 3년을 같이 동거동락했는걸. 고아원서 지낼 때도 늘 같은 방을 쓴 사이고.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고 여태 살아왔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엄마께 사정이 있다고 뒤늦게 알게 돼서 사실 옛날에 엄마가 어떤 상황이셨는지 궁금해서 찾아뵌 거고요. 아니, 어떤 후레 자식이 네 엄마에 관해 그런 험담을 하디? 네? 그게 말을 못하고 그러는 걸 보니 보나마나 뻔하구나. 네 친가 어른들이 네 엄마를 그렇게 욕하지 않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걸 왜 모르니? 난 선자 언니, 그러니까 네 엄마와 아빠의 결혼 스토리를 세세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옛날에 엄마 아빠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래, 들려줄게. 네가 네 엄마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라도 바로 잡아줘야지 안 되겠구나. 네, 알고 있는 거 사실대로 다 말씀해주세요, 아주머니. 엄마의 고아원 동기라는 아주머니에게서 듣게 된 엄마의 과거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구한 것이었어요. 네 엄마는 고아원을 퇴소하고 나와 함께 자취를 시작했단다. 난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했고 네 엄마는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했지. 얘 선자야, 너 대학생 남자친구 여태 만나니? 그러게, 여태 만나네. 네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랑 내가 안 어울리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그 사람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헤어질까 고민 중이야. 선자야,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니? 그 사람은 너에 대한 마음 진심인 것 같던데 왜 지레 겁을 먹고 그래? 그 사람은 그래도 양친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에다 명문대생이잖아. 나는 천의 고아에 겨우 봉제 공장 다니는 여공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랬어. 선자 너 정도면 얼굴 예쁘지 착하지 야무지지. 너만한 1등 신부감이 어딨다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고아원 출신 며느리 나라도 달갑지 않을 것 같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 잘생기고 집안 좋은 명문대 남자친구가 너 좋다고 목매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그 사람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선자야, 그런 말이 어딨어. 세상 사람들이 꼭 조건 따져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는 당시에 아빠와의 연애에 있어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혼전 임신으로 저를 가지게 된 엄마셨고요. 어떡하지? 나 임신이래. 어떡하긴 어떡해. 나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결혼식부터 올려야겠다. 당신 부모님 나 안 좋아하시잖아. 선자야, 너 결혼을 나랑 하지 우리 부모님이랑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널 반대하셔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너랑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다 받아들여 주실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선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엄마와 아빠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2분 만에 작은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도 친가의 반대는 완강했다고 하고요. 뭐? 임신? 기다려도 결혼 허락 떨어질 건 요원해 보이니 그런 수를 썼니?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어?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인생을 망쳐도 유분수지.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로 가당키나 한 것 같아? 제가 며느리감으로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 정말로 태성 씨 많이 사랑해요. 누구보다 좋은 아내, 며느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앞길을 망쳐도 유분수지. 감히 너 같은 고아가 태성이를 넘봐 넘보길. 네가 아들 열을 낳아봐라. 널 며느리로 인정하나.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봤자 넌 혼외자 낳은 여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거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대체 어디 있다 귀신처럼 튀어나와? 거실에서 듣다 하도 되도 않는 말씀만 하셔서 제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막말도 제발 정도껏 하시라고요. 막말? 너 지금 막말이라고 그랬니? 임신한 제 아내에게 그럼 그게 막말이죠 뭡니까? 아내? 너 그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저랑 이 사람이요,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혼인신고? 너 그거 정말이야? 그럼 홀몸도 아닌 이 사람 데리고 와서 허튼 소리를 제가 왜 하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혈압이야.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란 말이냐? 어머니께서 끝까지 이 사람 반대하시면 저도 집안에 발걸음 안 하고 살겠습니다. 꼴랑쳐 고아 여자 한 명 때문에 부모와 등을 지고 살겠다는 게야? 저와 이 사람은 이제 한 몸이에요.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치는 건 저를 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자를 며느리로 제대로 인정하실 때까지 저도 집안에 발걸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을 박차고 나온 아빠셨다고 합니다. 겨우 대학생 신분으로 임신한 아내를 거두는 게 호락호락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죠. 네 아버지는 나름 먹고 사는 집 외아들로 고생 모르고 살다가 임신한 네 엄마와 결혼해서 살며 가장 노릇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단다. 그럼 두 분이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국 가정을 꾸리셨다는 거네요. 그래, 두 사람만 어른들 허락 없이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그럼 저희 아빠는 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인이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너 집안 어른들에게 너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니? 저는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요. 참, 그댁 어른들은 못 말리는 분들이구나. 내가 과거의 모든 팩트를 말해줄게. 네 아버지는 네 엄마가 너를 임신 중일 때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네? 저희 아빠가요? 그래, 하도 집안에서 결혼 반대를 하니까 네 엄마와 조그만 원룸 하나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 그리고 대학도 휴학하고 가장 노릇하다가 공사장에서 그만.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네 아빠를 여의고 네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힘들게 너를 낳으셨어. 미혼모가 되어서 억척스럽게 널 키우다가 언니가 또 병을 얻었다. 엄마가 절 버린 게 아닌 거네요. 너희 엄마가 널 버려? 네 엄마가 얼마나 모성이 강하고 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아빠 돌아가시고 너희 친가에서 찾아와서 널 뺏어가려고 했지만 네 엄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널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던 사람이란다. 저희 엄마가 어디가 얼마나 아프셨던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공장서 일하며 나쁜 공기를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담배 한 갭이 안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폐암에 걸려버렸어. 병원서 시한부 선고받고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너를 너희 친가에 맡긴 거고. 저는 엄마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듣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진실도 모르고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저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난 엄마가 어떤 사정이었는지도 모르고 엄마 원망만 했네. 나 같은 불효자식이 또 있을까? 당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 친가 어른들이 그리 거짓말을 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진실을 알았겠어. 저는 어려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큰 고모네 집과 둘째 고모네 집, 그리고 삼촌댁. 어느 한 집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철이 바뀔 때마다 거처를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너는 왜 자꾸 성운이 맞는 걸 차일피일 미루니? 언니, 작년 내내 내가 성운이 본 거는 기억 안 나요? 그래, 참 고맙기도 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네 집 형편이 훨씬 좋잖아. 우리 집보다. 누가 들으면 뭐 우리 집에 돈이 넘쳐나는 줄 알겠네요. 저도 딸리네가 셋이에요. 거기에 성훈이까지 돌보는 게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인데요. 넌 집도 작아고 네 남편 연봉도 세잖아. 네 형부 작년에 명예퇴임한 거 몰라? 언니, 나한테 이러지 말고요. 이번엔 형일이네한테 맡기자고요. 성훈이 녀석이 삼촌 댁에 가기 싫다는데 어쩌니? 아니, 지금 성훈이 얘기 듣고 그걸 들어줄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훈이 녀석도 그래요. 지가 지금 누구 집 좋다 싫다 따질 계제냐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어디 고아원이라도 보낼 걸 그랬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 성훈이 집에 데리고 와서 돌아가며 키우자고 한 건 언니라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이런 분위기였기에 대충 제가 어떤 유년기를 보내야 했을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스스로 집을 나와 제 발로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운 좋게 저를 후원해 주신다는 독지가를 만나 미국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당신도 나도 고아원서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네. 장모님이 자기 어릴 때 입양하셨다면서. 아주 어려서는 아니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야. 당신은 양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일들은 없었어? 난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엄마는 쌍둥이 언니 이야기를 내게 자세히 털어놓으신 적은 없었지만 그 말씀은 자주 하셨어. 엄마 본인이 고아원서 지내다 좋은 양부모님 만나 어려움 없이 컸기에 엄마도 꼭 나중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으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당신을 입양한 거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 말고도 슬아의 친자식이 2명이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입양한 건 장모님의 과거 이력이 반영된 선택임이 분명했지요. 어찌 보면 집에서 나만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로 눈칫밥을 먹은 적 없어. 언니와 오빠도 날 친동생처럼 아껴줬고 부모님도 언니 오빠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고르게 사랑을 주셨거든. 당신은 그런 면에서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네. 난 내 핏줄들이 분명한 친가였지만 눈칫밥 먹는 구박덩이 신세였는데 말이야. 당신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당신 마음 늘 따뜻하게 내가 해줄게. 평생 시리게 살아온 당신 마음 내가 다 녹여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내였습니다. 아내 말처럼 저는 결혼을 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버릴 만큼 사랑받는 사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선자 언니 아들이 내 사위로 들어오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성훈아, 너는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평생 그리 애타게 찾아 헤매던 조카 녀석이 자네라니 참 믿기지 않는 일이네. 하늘이 내린 인연이 틀림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나와 이 사람을 장인 장모가 아니라 친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게나.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말이 어딨어. 난 평생 네 어머니 덕분에 고생 모르고 자랐는데 그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철천지한이란다. 이렇게 너를 만났으니 내 마음의 빚을 너에게 갚으라는 하늘의 계시 같구나.
저는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고 처가댁과 근거리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참 신혼재미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하는 장모님이셨어요. 박서방, 듣자 하니 오래전부터 개인 사업 생각하는 게 있다면서? 네, 제가 금융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사업 관련해서 얻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그럼 더 늦기 전에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 몫의 유산을 난 자네에게 상속해 줄 생각인데 상속을 좀 당겨주려고 하는데. 네?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신다고요? 그래, 이건 자네 장인과 효원이도 모두 동의한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말했잖아. 자네 어머니 덕분에 난 평생 고생 모르고 호강하며 살았다고. 사실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은 자네 어머니, 선자 언니 몫이었어. 그걸 대신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이젠 자네에게라도 그 고마움을 갚아야 할 때야. 저는 사실 금융권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목표로 한 종잣돈을 모으면 개인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저만의 독립 리서치 회사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몇 년 후에나 가능했던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 장모님의 지원으로 훨씬 앞당겨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는 리서치 회사를 차렸고 초반에 좀 고생을 했지만 곧 사업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회사에 다닐 때보다 곱절의 돈을 벌게 된 게 사실이었죠. 결혼할 때만 해도 내 연봉이 당신보다 훨씬 위였는데 이젠 내가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그러게. 당신이 의사라 내가 당신 연봉 따라잡는 일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 당신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근사한 선물 사줄게. 정말? 말만 들어도 신나는데? 참, 그리고 여보, 우리 이참에 미뤄뒀던 일부터 마무리하자. 미뤄뒀던 일? 어머님, 아버님 산소 이장 문제 말이야. 저는 아내와 장모님과 상의 끝에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 산소를 나란히 같은 곳에 이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살아생전 절절하게 서로를 사랑하셨지만 집안 반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 두 분이 일찍 이별까지 하셔야 했기에 저 세상에 가서라도 좀 가까운 곳에 계셨으면 하는 저의 뜻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너무 잘 생각한 일이야, 박서방. 아무래도 아들이 다르긴 다르네. 난 언니에게 미안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묘자리가 좋다는 곳을 전문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사리 이장 날짜를 잡았고 저와 아내는 불어 휴가 기간을 그때에 맞춰서 이장하는 날 직접 따라 나섰습니다. 이장을 끝내고 큰 무당을 불러서 뒤늦게 천도제도 제대로 치렀지요. 천도제라는 게요. 속상하고 애완 많은 조상들이 돌아가셨을 때 치러드리면 근심 없이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치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생전 효도 하나 못 해드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천도제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란히 자리한 봉분 앞에서 저와 아내, 장모님은 다시 저를 제대로 올렸습니다. 언니 살아생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언니 무덤 앞에 인사온 저를 용서하세요. 선자 언니. 그런 말을 하면서 한참을 우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언니, 성훈이를 우리 사위로 보내준 거 다 언니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 하늘 위에서
언니가 성훈이를 저에게 보내준 거란 생각이 들어요. 평생 아들처럼 성훈이를 아끼고 챙겨줄게요. 그걸로 언니에게 받은 감사함을 다 갚을 길은 없겠지만요.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이제 성훈 씨 어머님, 아버님도 저 세상에서 편안하실 거예요. 엄마, 그동안 제대로 된 사연도 모르고 엄마 원망 많이 해서 죄송했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 결혼도 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말고 이제 아버지랑 편히 쉬세요.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어디선가 엄마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먹먹해지는 마음을 겨우 추스르며 소주잔에 소주를 엄마와 아빠 무덤에 뿌려드렸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의미 깊은 기부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보, 나 이런 기부 시작하는 거 당신 반대 안 해?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이렇게 의미 깊은 일을 하는 당신이 나는 더 멋지기만 하다. 고맙다, 여보. 혹시라도 당신이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 역시 고아원에서 지내다 양부모님 안 만났으면 지금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야. 안 그래도 우리 기반도 잡혔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당신이 그런 사업 하나 했으면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 다른 데도 기부할 곳은 많은데 아무래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미혼모 시설이나 그런 가정에 기부하는 일에 마음이 기울더라. 잘 생각했어.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가정에 기부를 하는 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엄마도 저 하늘에서 이런 내 선택 응원해 주시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정말로 당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내와 함께 후원단체에 가서 후원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길.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이 사진 속으로만 기억하는 엄마가 왜 그리도 사무치게 그립던지요. 부모 자식 관계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아도 평생을 가슴속에 절절한 그리움의 존재로 남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박서방, 미혼모 시설에 후원 약속했다면서? 네, 장모님. 정말 잘 생각했네. 선자 언니가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큰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하네. 당신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왜 울고 그러나? 박서방이 너무 기특하고 또 선자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죠. 지 엄마 고생하던 생각해서 미혼모 단체에 기부한다는 성은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장모님, 제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항상 처형과 자네 얘기를 입에 달고 산 사람이네. 자기는 언니 덕분에 덤으로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산 사람이라고. 언니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다고 했었지. 이렇게라도 성은이를 만나서 사위 삼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은아, 고맙다. 내 사위가 되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장가를 온 후로 엄마 얼굴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면 장모님 얼굴을 보곤 합니다.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라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으니까요. 엄마도 웃을 때 장모님처럼 눈가에 주름이 저런 모양으로 잡히고 웃음소리도 장모님을 닮았을까? 혼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저입니다. 어린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셔야 했을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저는 감히 어림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또 어느 날엔가 엄마의 그런 사무치는 마음을 이해할 날이 저에게 오겠죠. 뱃속에 저를 두고 먼저 떠나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도요. 엄마, 아빠, 이제 저 먼 곳에서 함께 만나 행복하신가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아빠와 빛바랜 사진 속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엄마지만 두 분은 제가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두 분이 함께 나란히 편히 쉬게 되셔서 그나마 제게 일말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제 제 걱정일랑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언젠가 먼 훗날 엄마 아빠를 뵙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기꺼이 동생에게 양보하셨던 엄마의 고운 마음, 사랑하는 가족과 동생을 먼저 배려했던 그 착한 심성을 저도 반의 반이라도 담기 위해 매일매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요. 그런 온기 어린 베품과 나눔의 삶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장모님이나 아내나 저나 그런 베품과 나눔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배로 돌려주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나 그립고 사랑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